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마마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내 주머니로는 1원 한 장도 들어온 게 없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사익을 취했다는 거냐. 내가 공범이라면 뭔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진짜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듯이 양심이 마비된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을지언정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를 가져줬으면 이 역사에 그야말로 악으로서의 자신의 규정이라 할지라도 이 자신의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각성이 됐고 이렇게 단합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고 그리고 감옥에 감으로써 우리 역사가 전 인류에게 한국민들의 프라이드를 줬다고요. 참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역설도 이만저만한 역설.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이만저만한 역설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최근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러니까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특별히 초청을 해줘서 제가 거기 가서 대강연을 했는데 거기서도 교수들이 일어나서 그냥 일제히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한국 민족은 위대하다. 한국 민족은 위대하다. 그 촛불 민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가던 날 그 결정이 나고 나서 강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민중은 어떻게 그 짧은 역사 속에서 그 헌정 질서 내에서 어떻게 저렇게 질서 정연하게 이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불란서 혁명이 이룬 것보다도 더 멋있는 혁명을 해낼 수 있느냐. 이 한국 민중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지금 전 인류사적으로 하나의 희망을 주는 사건이다. 참으로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구속, 탄핵은 처음 아주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넓게 보면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사건이 됐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전 대통령들도 다 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감옥에 간 거고 요번이야말로 이거는 제대로 최초로 간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보세요? 노태우, 전두환 뭐 이분들 다 그 투쟁을 통해서 완전한 패배, 완전한 패배 속에서 정당하게 감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여태까지 이전에 있었던 뭐 대통령이 뭐 이거하고 다릅니다. 다르다. 그 성격이 다릅니다. 피의자 박근혜가 되어서 구속 결정 나는 그 순간 차 타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항상 큰 자동차에 혼자 타던 것이 이제는 옆에 뭐 감시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행요원하고 같이 타서 머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화장 다 지운 초췌한 모습의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 보면서 도올 선생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바로 바울을 생각했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이라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삶은 그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니까요. 죽음이 신인 삶. 그러나 생명이 지배하는 삶, 같은 삶에도 같은 라이프이지만 생명이 지배하는 삶이 바로 너희들의 부활한 새로 태어난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구치소로 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완전히 나비인형 같은 얼굴이에요. 죽음이 지배하는 삶의 전형을 나는 본다. 왜 그 죽음 속에서 저렇게 살기를 갈망하는가? 왜 자신을 죽이고 부활해서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은
박근혜의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역사 전체의 문제고 우리 국민 모두가 박근혜와 같은 그러한 죽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박근혜가 그 구치소로 간 것은 박근혜 개인이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패러다임이 감금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패망하는 사건이죠. 지금 밀랍 인형 같다라고 하셨어요. 밀랍 인형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죽음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미 그 얼굴에서 어떤 어두운 죽음, 생명이란 게 없는 걸 보셨다는 거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자기 욕심 죽이고 자신을 죽였으면 되는데 끝까지 죽이지 못하고 욕심 죽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죽임을 당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긴. 그러니까는 처음에 국민들이 하야하라고 그랬잖아. 하야. 예. 들판으로 내려오라. 그 청와대에서 들판으로 자유롭게 내려와라. 그때는 국민들은 도덕적인 요구만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제 잘못을 가리기 전에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그 리더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한다는 그것만으로 시비를 가리기 전에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기를 반성하고 저는 그만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도덕적인 그야말로 순결한 반성과 겸양의 미덕을 보였으면 국민들도 그만큼 또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스무스하게 같은 프로세스라도 스무스하게 갔는데 결국은 아주 레디컬한 혁명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류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혁명과도 다른 것이 기존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억눌리고 예를 들면 뭐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미국이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도 제3신분의 사람들 그야말로 억압받던 사람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리고 터져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우리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치하는 우리들의 리더는 도덕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도덕적인 양심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혁명은 이건 도덕혁명이고 앞으로 어떠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도 추태를 보여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못을 박은 거죠, 지금. 그렇군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지도자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지도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네. 대선이 한 달 남았습니다. 네네. 이번 대선의 의미, 어떤 대통령 뽑아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우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사태를 이렇게 관망할 적에 문재인이라는 분이 어떤 의미에서 그 포텐셜이 잠재력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항상 위대한 승자는 상대방을 패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 무슨 내가 승자가 되려면 상대방이 패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죠. 안희정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여유롭게 포용하면서 좀 경선을 치루었으면은 보다 확장성 있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 그리고 우리는 일시적인 승리를 노릴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한 승리를 노려야 된다.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다고 하는 지혜를 항상 배워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뭔가 그 정치인들이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목전의 승리에 급급하지 말고 아하. 이번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준 국민들의 그런 도덕적 열망을 예. 내가 구현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할복자살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러한 자세로 순결성과 진실성을 보이면은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약적인 전기를 맞이하실 것이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안철수 함수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 역사는 후퇴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되든 후퇴하는 후보는 뽑지 않을 것이다. 네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덕성 이야기하셨고 문재인 후보는 좀 더 품을 수 있는 패자도 품을 수 있는 이런 아량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셨는데 그럼 안철수 후보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안철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그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 사람이 뭐가 말하는 거나 뭐 인상을 쓰는 거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진화를 했어요. 진화. 진화라는 표현. 안철수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누구한테 그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스스로 연구했다고 어제 저 박지원 대표가 진화를 좀 했고 내가 그 포인트를 인정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자기의 진정한 역량을 가지고 끝까지 밀지 않고 적당한 연합 세력을 만든다면은 필패합니다. 오히려 뭐 연대 같은 거 단일화 같은 거 추진하면 필패할 거라고요? 필패합니다. 아니 그거 안 하면 필패 아닙니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지율이. 아니죠. 지금 자신의 어떠한 그 역량을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안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반사적으로 얻는 이득도 있고 이 안철수라는 사람은 뭔가 이런 기회에 그런 적당한 타협이 아닌 어떠한 그 맞승부를 끝까지 멋있게 두는 새로운 국면을 과시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 뭐 이렇게 비슷하게는 갈지 모르지만 필패하죠. 그렇게 보시는. 그 양쪽 후보한테 다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이렇게 해라, 안철수 이렇게 해라. 지금 뭐 다른 후보도 여러 명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간 관계상 위에 두 후보 정도 조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사람 뽑아라 조언을 짧게 한마디 하신다면? 그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혁명을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달성해놓고 저 같은 사람이 외국 나가서도 떳떳하게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역사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이벤트를 만든 국민은 정말 이제는 선진 국가 중에서도 선진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상이 되려면 반드시 제일 먼저 남북 화해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뭐 북한의 북핵을 빙자하고 뭐하고 그래서 대결 국면을 만들게 되면은 한국은 전화에 휩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뭐 평창 올림픽에도 점점 화해 무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함수가 있는데 남북 화해를 적극 추진해야 되고 둘째는 반드시 아주 투철한 경제 민주화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최고 순회가 지금 갇혀 있는 그러한 불행한 형국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대기업에 대한 신념을 너무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 민주화를 어떤 새로운 합법적 질서 속에서 경제 질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리더. 셋째, 딴 사람들은 이 말을 안 하는데 반드시 풍요로운 농촌을 일으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 문제를 도외시하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농민들이야말로 국토 공무원에 준하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를 살려내지 않으면 농촌을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 없는 국가가 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그래서 그야말로 남북 화해, 경제 민주화, 풍요로운 농촌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리더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 예. 마지막은 이제 국민들께 이런 리더를 뽑아라라는 당부의 이야기 조언을 해주셨는데 로마서 강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 전반 또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야기까지 쭉 나눴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두껍네요, 선생님. 네, 엄청나죠. 엄청나게 500여 페이지. 500여 페이지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사회의 모습도 비추어보고 나의 모습도 한번 비추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펴냈습니다. 돌 김용옥 선생님이었습니다. 초청을 해줘서 제가 거기 가서 대강연을 했는데 거기서도 교수들이 일어나서 그냥 일제히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한국 민족은 위대하다. 한국 민족은 위대하다. 그 촛불 민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가던 날 그 결정이 나고 나서 강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민중은 어떻게 그 짧은 역사 속에서 그 헌정 질서 내에서 어떻게 저렇게 질서 정연하게 이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불란서 혁명이 이룬 것보다도 더 멋있는 혁명을 해낼 수 있느냐? 이 한국 민중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지금 전 인류사적으로 하나의 희망을 주는 사건이다. 참으로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구속, 탄핵은 처음 아주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넓게 보면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사건이 됐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전 대통령들도 다 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감옥에 간 거고 요번이야말로 이거는 제대로 최초로 간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보세요?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마마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내 주머니로는 1원 한 장도 들어온 게 없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사익을 취했다는 거냐. 내가 공범이라면 뭔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진짜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듯이 양심이 마비된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을지언정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를 가져줬으면 이 역사에 그야말로 악으로서의 자신의 규정이라 할지라도 이 자신의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각성이 됐고 이렇게 단합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고 그리고 감옥에 감으로써 우리 역사가 전 인류에게 한국민들의 프라이드를 줬다고요. 참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역설도 이만저만한 역설.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이만저만한 역설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최근에 브리티시 콜럼비아, 그러니까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에서 특별히 얼굴을 보면서 완전히 나비령 같은 얼굴이에요. 나비령. 죽음이 지배하는 삶의 전형을 나는 본다. 왜 그 죽음 속에서 저렇게 살기를 갈망하는가? 왜 자신을 죽이고 부활해서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은 박근혜의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 전체의 문제고 우리 국민 모두가 박근혜와 같은 그러한 죽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박근혜가 그 구치소로 간 것은 박근혜 개인이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패러다임이 감금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패망하는 사건이죠.
지금 밀랍 인형 같다라고 하셨어요. 밀랍 인형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죽음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미 그 얼굴에서 어떤 어두운 죽음, 생명이란 게 없는 걸 보셨다는 거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자기 욕심 죽이고 자신을 죽였으면 되는데 끝까지 죽이지 못하고 그렇죠. 욕심 죽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죽임을 당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긴. 그러니까는 처음에 국민들이 하야하라고 그랬잖아. 하야. 전두환 뭐 이분들 다 그 투쟁을 통해서 완전한 패배. 완전한 패배 속에서 정당하게 감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여태까지 이전에 있었던 뭐 대통령이 뭐 이거하고 다릅니다. 다르다. 성격이 다릅니다. 피의자 박근혜가 되어서 구속 결정 나는 그 순간 차 타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항상 큰 자동차에 혼자 타던 것이 이제는 옆에 뭐 감시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행요원하고 같이 타서 머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화장 다 지운 초췌한 모습의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 보면서 도올 선생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바로 바울을 생각했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이라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삶은 그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니까요. 죽음이 신인 삶. 그러나 생명이 지배하는 삶, 같은 삶에도 같은 라이프이지만 생명이 지배하는 삶이 바로 너희들의 부활한 새로 태어난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구치소로 가는 그 들판으로 내려오라. 그 청와대에서 들판으로 자유롭게 내려와라. 그때는 국민들은 도덕적인 요구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제 잘못을 가리기 전에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그 리더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한다는 그것만으로 시비를 가리기 전에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기를 반성하고 저는 그만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도덕적인 그야말로 순결한 반성과 겸양의 미덕을 보였으면 국민들도 그만큼 또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스무스하게 같은 프로세스라도 스무스하게 갔는데 결국은 아주 레디컬한 혁명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류 역사에서 불란서 혁명이나 미국 혁명과도 다른 것이 기존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억눌리고 예를 들면 뭐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미국이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불란서 혁명이라는 것도 제3신분의 사람들 그야말로 억압받던 사람들이